면접관이 뽑아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가능성과 가치관을 뽑아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 가능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행동을 얘기하면 가치관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공기업 준비는 따로 해야 돼. 근육권 준비는 따로 해야 돼. 대기업 준비는 따로 해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많은 인사팀에 방문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많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봤을 때 그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취업 컨설팅 업체를 지금 8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자벤킬 대표 정대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에 지원할 때 여러분들 어디에 제일 먼저 정보를 찾아요? 예, 우리 초록색 창에서 많이 정보를 찾죠. 예, 그리고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접속해야 하는 사이트는 어디냐? 예, 당연히 우리는 어디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에 가장 많이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접속하셔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공부를 하죠? 달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취업이 50% 쉽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외우지 않고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가 제일 좌측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정보 소식과 정부 기관이 있죠. 여러분들이 정부 기관의 정부 조직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17516이라서 숫자가 나옵니다. 예, 아셔야 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최소한 어느 부처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일이라는 것은 일의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은 뭐죠? 나는 일의 사전적인 정의를 안다. 예. 어때요? 일의 사전적인 정의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죠? 일의 사전적인 정의는 내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써서 일을 효과적으로 쉽게 하는 게 일이라는 정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일은 누군가가 지시를 하고 누군가가 제시를 하고 맞죠? 누군가의 접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산하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공기업이든 간에 근무를 할 때 누가 그걸 지시할까요? 그렇죠. 정부에서 그걸 정하겠죠. 그 정부에서 정하는 게 부처에서 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조업이나 일반 산업군이 수직 계열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자동차나 배를 예로 들면 자동차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그 밑에는 무슨 어떤 회사가 있죠? 묘두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묘두를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그 밑에는 어떤 회사가 있죠?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제일 상단에 있는 수직 계열에서 가장 대빵에 있는 이 회사가 어떤 걸 하겠다고 하면 밑에 회사들이 변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든 공기업이든 정부 산하의 어떤 이렇게 17516에 속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부처에서 정해진 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이나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상단에 보면 여기 업무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업무계획. 그 업무계획을 열람해 보면 2016년 동안 어떻게 업무를 우리가 할 겁니다라고 사전에 먼저 쉽게 말해서 공지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의 공공기관 공기업이든 이 청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 파일을 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발췌해 왔습니다. 제가.
보면 ESS에서 우리가 그 전기를 저장하고 그리고 활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보급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공사하는 업체를 갖다가 선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정보를 여기서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모든 어떠한 부처에 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예. 많이 헷갈리는 게 환경과 관련된 환경이라 이름이 붙으면 다 환경부 소속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아 저렇게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저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회사가 있다. 제가 자동차를 만드는 고장에서 왔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지원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뉴스를 검색하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뭐 친환경차, 수소차, 전기차 이런 말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사람들은 아 그래 지금 이슈가 친환경이니까 친환경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근데 실제 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은 친환경 차보다 기존에 만들던 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죠. 포터 이런 것들 판매율이 1등입니다. 작년에. 전혀 상관없는 차량이 훨씬 더 많이 생산돼서 판매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투입이 된다.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친환경차 만드는 데서 일을 할까요? 아니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가서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업무 계획을 봐야 되느냐? 실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면접관하고의 어떤 서류 검토자의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 계획을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굉장한 것을 고르신다 했어서 면접관이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와, 김철수 너 이 자식 이거 우리 회사에서 공부 많이 했구나. 너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가장 편한 거를 한 가지를 말을 해라. 이게 오늘 특강의 첫 번째 전달 메시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앞에 뭔가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난 이 뜻을 안다. 이게 뭐죠 이게? 뭘 제가 적었을까요 여기서? 앞에 보시는 얘는 BSC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도와주십시오. 들어보셨죠? BSC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 검색해봐야 될 게 대한민국 정보 말고 하나 더 생겼죠. 뭐 BSC를 검색해보면 됩니다. 이 BSC는 우리나라가 뭐 최초로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게 아니라요. 선진국에서 이미 국영기업, 국영기관들, 국영은행들에서 도입을 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뭐냐? 성과지표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성과지표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볼 텐데 자,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경영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실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은 이윤을 추구를 안 한다, 돈을 안 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돈을 벌죠. 자, 휴대폰 지금 배터리가 있어요, 지금? 있죠. 그럼 배터리를 충전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충전하셨어요? 집에서요. 집에 전기세는 누가 내요? 엄마가요. 엄마가. 그렇죠. 어쨌든 엄마든 아빠든 간에 어때요? 돈을 내죠. 한전에서 우리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보기관이 무조건 돈을 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저 같은 컨설턴트도 두 가지의 어떤 부류로 나눕니다. 지원생들이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 어떤 부류냐? 회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산업 직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비슷한 걸 저는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A라는 직군. 저는 B에 가까운데 B는 제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공부하고 그 외에 이 산업이나 어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B라는 직군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이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개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갑자기 기업이 A라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했다. 근데 갑자기 1년이 지났다서 그 100억을 투자하던 사업을 접을까요? 안 접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년치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됩니다. 3년치를. 예. 3년치를 보시면 업무가 이어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떠한 경기에, 쉽게 말해서 경제의 어떤 시책과 정책이나 변화에 따라서 그 기업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최소 3년을 보셔야 돼요. 3년의 업무 계획을 보시면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큰 그림은 여러분들이 다 그리신 게 됩니다. 그래서 이 BSC는 뭐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조별 과제, 그리고 팀 프로젝트, 졸업 과제, 그리고 인턴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행동했던 것들이 BSC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뭐냐? 나는 이런 일을 하겠어. 예를 들어서 뭐 조별 과제를 하는데 학교에서 어떠한 논문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까지의 조별 과제를 시켰어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목표를 수립하겠죠. 예. 이 조별 과제에서 발표를 잘해서 성적을 좋게 받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성적을 좋게 받기 위한 것이 1차적인 게 될 거고요. 여기에 필요한 액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조별 과제 잘하기 위해서 자료 찾고 자주 만나고, 그렇죠? 선배한테 물어보고 교수님 찾아가고 그런 액션들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완성해서 PT가 이렇게 됐으니까 발표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런 결론이 나올 거고, 그 결론을 통해서 어때요? 발표를 하고 향후 방안을 설정하는 거죠. 향후 방안은 그 조별 과제에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조별 과제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또는 이렇게 할 겁니다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이 BSC의 장점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고객 중심, 국민이나 어떤 공익을 위한 중심적인 어떤 그런 접점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아껴서 국민들에게 또는 그런 우리가 흔히 하기에는 고객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공공 서비스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얘네들이 BSC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저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고민이 됐을 텐데 제가 한 기간에 BSC의 어떤 지표를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부서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들이 앞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내부 고객 만족도가 15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빠뜨린 게 여기 보시면 노사 협력 지수도 15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점수에 관련된 일들이 일단은 조금은 다른 것보다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냥 아무렇게 나는 채용을 이렇게 해보고 싶다. 뭐 나는 복리후생이나 이런 걸 이렇게 해보고 싶다. 교육을 이렇게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큰 그림에 부처에서 어떤 그런 보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관이 하는 일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 설명드릴 거고, 먼저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여기 보시면 교육 인사율이 4점인데 전체의 어떤 평균을 낼 때는 11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 부분들. 왜? 순환보직이 많은 곳인가 봐요. 여기는. 뭔가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을 적지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 정도를 가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1이 크냐 2가 크냐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보면서 여러분들 면접 때 나는 이런 일을 인사팀에 지원했는데 하고 싶습니다. 나는 사무직 직종에 지원했는데 인사팀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들었을 때의 공감도가 훨씬 더 상향이 된다는 거죠. 예. 뒤에 뭐 많이 가져왔습니다. 몇 개 더 볼게요. 재무관리팀. 예. 재무관리팀의 가장 높은 점수는 윤리경영지수입니다. 30점이나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뭐 반대로 여기 보면 아까 교육 인사율이 4%, 그다음에 지식경영지수가 2%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3 이렇게 가중치로 돼 있다는 거죠. 자, 뒤에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홍보팀입니다. 홍보팀은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높지만 실제로 홍보팀에서 홍보를 잘하겠다.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렇게 점수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전체를 보시면 이 팀마다의 어떠한 이런 점수들이 다 분포가 돼 있는데 확실히 비교해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대부분의 기관에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도 충분히 5년이나 3년 또는 7년 정도 근무하고 순환보직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겠죠. 근데 내가 지원할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그 짧은 글 안에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나는 이겁니다, 이걸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죠. 예,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자료를 많이 적으면 사람들이 보고 이 녀석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니까 내 흥미랑 적성이 이렇게 부합이 되구나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 사이트는 많이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보시면 알리오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그다음에 클린아이라는 지방 공기업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이렇게 많이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죠. 그냥 훑어보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정도만 보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알리오의 사이트 들어가면 기관별 공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어떻게 나오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보면 좋겠지만 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예, 왜 그럴까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치를 최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급여입니다. 그렇죠? 선배가 하는 말 또는 우리 뭐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에서 보면 야, 공기업에 6천만 원 받았다더라, 5천만 원 받았다더라, 뭐 연봉이 4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실제 그런 연봉을 책정해 놓은 회사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받는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이 처음 보지만 이쪽 일을 진짜 내가 하고 싶어. 처음 보지만 여기는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곳이야 라고 했을 때 급여에 대해서 궁금한데 정보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여러분들 요즘에는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갖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국회 지적사항이라 나와 있죠. 예.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혹시나 조금 잘못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자료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그걸 바로 잡아주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국회 지적사항에 들어가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엄청나게 큰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지적사항에 들어가서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가져와봤습니다. 2015년 9월 18일부터 9월 18일 시행기간이고 국감 이제 지적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내가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어때요?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실제로 처리 결과들이 있어요. 처리 결과들이 요런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요렇게 해서 처리를 했고 향후 계획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라고 돼 있겠죠. 예. 맞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고압 아파트 오피스텔 계약 방법에 관련에 따라 방문 설문조사 및 홍보를 시행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비교 사이트가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볼 거다라고 돼 있는 거죠. 실제 만약에 방문해야 되면 누가 방문할 것 같아요? 근무하는 제가 방문할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 뭐 고객사나 뭐 동료 사원이나 혹시나 협력사라고 칭하면 좀 그렇게니까 그분들한테 어떠한 오다가 갈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거고 방문해야 되면 방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내가 근무자면 내가 그 일을 담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리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담당하는 회사에 어때요? 관리자하고 어떤 협조문을 보내든지, 그렇죠? 예, 그 협조문을 보내기 전에 내부적으로 작성을 하고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때 어떤 지역에 어떤 호수만큼 얼마나 개체에 대해서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 가서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가 뭐냐 물었다. 대단한 걸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지원 동기입니다. 예, 너 왜 지원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죠. 욕심내지 말고 내가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환전에 사는 일은 가구서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였고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때요? 특히 협력사나 동료 회사에 협조문을 보내거나 그 필요한 데이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정의 어떤 컴퓨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이 면접관들이 실제로 실무를 해보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요즘에는 뭐 행동 전문가도 참여하고 뭐 언어 전문가도 참여하고 뭐 예전에는 뭐 카트라 통신일 수도 있겠지만 뭐 관상을 보는 사람도 참여하고 했는데 어쨌든 실무자들이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거부감은 없다는 거죠. NCS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역량을 많이 찾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형태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걸 했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기서 배운 게 이 업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설명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작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돈은 어디 썼느냐 보면 이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완벽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화면에 앞쪽에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 계약 정보란이 있어요. 그게 수의계약과 입찰 공고가 있거든요. 수의계약과 입찰 공고. 그러면 먼저 입찰 공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입찰 공고는 여기 들어가면 뭐 이런 걸 입찰했네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어때? 그 부처에 들어가서 왜 공고문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자, 이런 일을 한 사람 1년에 이 정도 금액을 줄게요. 이런 걸 지키십시오. 그래서 공모를 해요, 기업에서. 그러면 그 공모에 맞춰서 어때요? 기업들이 입찰을 하죠. 입찰을 해서 일을 따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고 완벽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입찰 공고가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 부처나 어때요? 여러분들 가고 싶은 기관에 들어가서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줬는지에 대해서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는 1호사 케이블을 정설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뭐 대부분 전부 다 수의계약을 내지만 입찰 공고를 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업무를 그때 이런 걸 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면 돼요. 왜 자꾸 이 그림을 강조하느냐? 면접관이 뽑아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가능성과 가치관을 뽑아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행동을 얘기하면 가치관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찰 공고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약 정보에 수의계약에 들어가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요 화면. 그러면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엑셀 파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필터, 쇼트를 딱 해서 얘네들 정보를 이렇게 열람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계약명이고 계약일은 언제까지 했고 비용이 얼마인지 어느 회사가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의 사람들과 접점을 가지고 어떤 회사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어떤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안다는 거죠. 제가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뭐냐? 배 만드는 회사에 지원해서 배에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지원해서 자동차의 어떤 부위를 자기가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죠? 예를 들어서 그 화학이나 제철, 장치산업 같은 경우에 제철 회사도 똑같죠? 기본 공정이 있는데 어느 공정에서 일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꼭 그 공정이 배치가 안 돼요. 인사 시스템 자체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집체 교육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뿌리죠. 뿌리는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 해서 그 부서에 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에 들어가서 돈을 내림차순을 딱 해보면 여기에서 딱 나오면 최대로 많이 돈이 든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작게 든 건 찾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중복되는 걸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154 kV에서 계속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실제 우리 검색 잘 되잖아요. 그죠? 검색해서 보시면 여기에서 공사한 업체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든지 아니면 여기 공사가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진짜 내가 가고 싶다. 직접 현장에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기간이 가까우면 무조건 가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 정보공개 신청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다들 한 번씩 해보셨어요? 네, 가고 싶은 기업에?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보공개 신청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주요 사업이 내가 눈에 띄는 거, 나와 관련됐다고, 내 전공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자료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일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중복성, 얼만큼 어떤 일에 이 회사가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아는 것들은 이미 이런 정보를 통해서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 다 알았다는 거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선의 사업을 이해를 하는 것들은 이기 계시고 오신 분들은 다 알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하나의 자소서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예, 한국관광공사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가져와 봤는데 예, 작년 겁니다. 똑같죠, 근데 NCS이기 때문에. 예, 여기 보면 실청 당시 어려웠던 점, 해결 방안, 결과 중심적으로 서술하십시오라고 돼 있죠. 근데 보통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했는지, 여기서 어떤 걸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지 왜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실행했던 게 뭔지, 결과가 어떤지,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다들 쓰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비지기법이라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못 들어봤습니다. 예. 비지기법이라서 배두굿이라는 게 있어요. 배두굿. 우리가 살면서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답변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렵고 어렵기만 한 NCS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쉽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다 보이세요? 화면이 여기. 예. 일단 좀 여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칸을 이렇게 딱 만들어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자, 한쪽에는 굿이고요. 예, 한쪽에는 배드입니다. 예. 한쪽에는 굿과 한쪽에는 배드죠. 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어때요? 수많은 경험들이 있죠. 그 중에서 뭐가 최고다라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다른 사람이 합격한 자기소개서나 선배의 말을 듣고 또는 저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게 좋습니다 생각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예를 들어서 농구라는 걸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 처음부터 쓰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농구에서 좋은 점이 뭐가 있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던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뭐가 있느냐? 팀워크. 예. 팀워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나쁜 거 뭐가 있느냐? 농구를 하고 나면 우리 뭐 집 앞에서 하면 상관없는데 멀리서 하고 나면 뭐 전철도 타고 되고 버스도 타고 되죠. 뭐 땀 냄새, 뭐 이런 것도 나쁜 거겠고요. 예.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소재를 선택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지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나쁜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뭐가 있냐? 거가 있으니까 혼자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이렇게 특정 소재를 선정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좋았던 거나 나쁜 것을 써봅니다. 쓴 후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공직에 대한 업무가 대부분 전부 다 BSC나 KPI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액션. 그렇죠? 왜? 일의 정의를 따져보니까 내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써서 이 일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 효과적으로 만드는 거,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게 일이니까요. 그러면 이 농구란 걸 했을 때 우리가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행동도 똑같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자, 칸은 똑같습니다. 뭐 달라지는 건 없고요. 자, 칸을 끄고 똑같이 굿이랑 배드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체력 증진이라고 했는데
체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한 행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행동. 왜 행동을 강조하느냐? 또 똑같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어때요? 행동을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머리를 쓰냐에 따라서 좋아지는 거니까. 우리는 회사에 일을 하려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첫 번째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나는 쓰고 여기에 나타난 것들을 행동으로 풀었어야 됩니다. 예. 땀 냄새. 땀 냄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죠? 보통 뭐 주위에 어떤 샤워 시설을 검색을 하거나, 예. 샤워 시설을 검색하거나 미리 여벌의 옷을 준비하죠. 여벌의 옷을 준비합니다. 예. 그리고 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방편으로 데오드란트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고민 안 하고 벌써 여기까지 썼다는 거죠. 잘 봐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왜 이게 얘기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A 기업이든 B 기업이든 C 기업이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준비성 하나만큼은 끝내주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저는 다른 사람보다 준비성 하나만큼은 끝내줍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준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죠? 세 가지의 어떤 행동을 했죠. 내가 운동하는 운동시설의 주변에 있는 어때요? 샤워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검색을 하고, 두 번째는 여벌의 옷을 준비해서 뭐 그렇게 노출되는 어떤 땀냄새에 대해서 데오드란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안 나도록 여러분들이 어때요? 시도하고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요것을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결과를 작성을 하는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평상시보다 땀냄새가 적게 났다는 게 결과겠죠. 근데 여러분들 요렇게 결과 중심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내가 이걸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알아간 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아, 내가 간과했던 어떤 것들, 아, 내가 땀냄새가 난다고 그냥 방치했던 것들, 아,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죠? 내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준비를 하면 그것을 어때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운 거죠. 그러면 기업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뭔가 나한테 일이 주어지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될 때 내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이런 기본에 충실한 방법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자기소개서의 줄을 최소 4줄에서 5줄 정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자기소개서가 쓰기 힘드냐? 이유는 하나예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5줄을 써놓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검색한 내용들을 넣어볼 수가 있고, 검색할 때 필요한 성격적인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검색할 때 우리가 흥미롭게 본 부분이 있었겠죠. 그리고 검색할 때 우리가 본 어때요? 나와 부합되거나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겠죠. 그것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잘 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준비성 하나, 그리고 이 준비성을 좀 풀어보면 어떤 기본적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한전의 어떤 업무를 우리가 같이 봤는데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그러니까 납부를 종용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신입사원이나 인턴 사원들이.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하는 업무가 많다. 별거 아닌 일이지만 어쨌든 내가 국민과 만나고 고객과 만나서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도 어렵고 쉬운 거죠. 그러면 너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보다 전화 하나만큼은 굉장히 자신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 요금에 대한 납부가 미뤄지거나 연체가 되는 경우에 수익에 대한 부분보다는 국민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안내를 하는 것을 저는 해보고 싶은데요. 이럴 때 저는 2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찾아보거나 아니 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법을 택한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2번째는 혼자 하기보다 이런 업무들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도 해볼 수 있겠죠.
예, 모르는 것도 묻는다라는 방법도 검색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고 어때요? 기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걸 좀 말씀드리면 취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어려운 것도 맞아요. 맞는데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쓴 이유는 실제 저도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해봤고 근데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뭐냐? 아, 공기업 준비는 따로 해야 돼. 금융권 준비는 따로 해야 돼. 대기업 준비는 따로 해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많은 인사팀에 방문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많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봤을 때 그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뭐냐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릴수록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이거 뭐죠? 도와주십시오. 네, 볼펜이죠. 자, 제가 볼펜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이제 뭐 할까요? 줍죠. 예, 일단 발로도 한번 차보고. 예. 역시나 지방에서 와서 개그 포인트가 잘 안 맞나 봅니다. 예. 공부를 좀 더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예. 볼펜을 떨어뜨리면 죽는다는 거죠.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내가 농구를 할 때 내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농구를 내가 가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해결한다고 하면 사람들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생각하는 반경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끝맺음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공직자로서의 근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액션입니다. 예, 평가 자체가 액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경험과 이렇게 크로스를 다 해보십시오. 크로스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말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에 이제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네, 하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연습하시면 아마 앞으로 취업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보다 재밌음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경천에서 고맙습니다. 자변기 대표 정동이었습니다.